사상을 초월한 국제대학, 글로벌 유니버시티 비욘드 이미지네이션 이거를 하겠다. 이제 그 골은 유능한 지도자급 과학기술을 인재해서 북한의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킴으로써 왜 그러면 남북의 경제라든지 남북의 격차가 너무 크면은 오늘 저의 제목은 우리 장기풍 대표께서 이 북한 지역의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북한 지역의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6.25 때문에 사실 저는 인생이 바뀌어졌거든요. 워싱턴에서 나온 그때 그, 그때 그 시절의 사람이라는 책에 저의 생애를 바꾼 6.25라고 썼는데 그래서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제가 변했나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2000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평양 과기대를 아, 열었을 때에는 1년에 6개월씩 있고 그 봄학교 그 가을학교를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북한의 그 전시장 또 전랑관 같은 거를 제가 사진 찍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양과기대 학생들의 국제화 해가지고 이 평양과기대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글로벌라이즈 시켜가지고 그 북한이 이 세계에서 고립된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 세계와 어울려서 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게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국에서 2011년 6월 24일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 피해로는 한국군이 60만 9천여 명, 뭐 이 자세한 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 원본을 아 프레젠테이션 온 걸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부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은 80만 여 명이 아, 사망이 사망자, 부상자 이제 그렇게 됐고 유엔군이 54만 6천여 명, 중공군이 이제 97만 3천 명에도 제일 많이 피해를 봤죠. 거긴 뭐 인해수를 전술을 쓰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마 희생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피해는 남한에서는 100만여 명이라는데 이 숫자 같은 거는 확실히 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 미국의 소리방송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북한 민간의 피해는 107만 8천여 명인데 이거는 북한에서 1953년도에 공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자기네들이 인용했다고 그렇게 미국의 소리방송국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남한의 경우에는 일반 공업시설의 40%가 아, 저기 피해를 받고 북한의 경우는 전력은 뭐 74%, 연료공업 89%, 화학공학 화학공업이 70% 그래가지고 그 북한이 더 큰 피해를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글판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국 군인은 뭐 14만 7천 8천 명이 사망했고 해가지고 군인과 경찰과 민간인 다 합치니까 51만 5천 명이 사망했고 68만 7천 명이 부상했고 8,746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다음에 34만 5천이 실종되어서 합계가 155만 가량이 이제 사상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그 군인과 민간인 합쳐가지고 합계 한 332만 명이 사상됐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범죄조사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민군이 이제 후퇴할 때 그때 이제 북한 지역에서 많이 학살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포로를 갖다가 그 국제법에 의해서 저걸 안 오고 학살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아마 한국전쟁범죄조사부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개를 낸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후퇴기 1950년 8월부터 51년 5월까지의 그 각 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넘버를 매겼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거기에서의 이제 희생자가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강원도는 618명, 황해도는 상당히 많아요. 15,457명.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황해도의 신천만 해도 어, 350만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35만이 여기는 1만 5천이 나갔다 죽었다 그러니까는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도에서 한 5천 명, 평안북도에서 453명, 이제 함경남도에서 538명. 그래가지고 총 희생자 수가 그 22,500명이라고 여기 이 출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일 참혹한 것이 이 신천 대학살 사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 네이버 블og 거기에 나온 산뜰레라고 해가지고 발표한 걸 보니까는 이게 2017년 1월 28일에 발표된 건데요. 1952년 국제사법단체 NGO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가 이제 북한의 요청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군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그 해당 보고서에서는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황해도 신천군에서 해리슨이라는 이름의 중위계급의 신천 점령군 지휘관과 예하 미군 1개 중대 그리고 한국군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무려 3만 5천여 명의 민간인이 이전 살해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또 자세한 거는 나중에 3장 3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6.25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15살 때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 저희 집이 유교 가정이고 할아버지가 조상 숭배를 해서 앞마당에다 방공호를 만들어 놓고 공습경보가 나면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꼭 사당에 가서 그 신주를 먼저 옮긴 후에야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저희 할아버님은 조상 숭배를 넘어셔가지고 창씨도 안 해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1950년 7월에 물론 이 6.25 6월 28일에 저희 집이 중앙청에서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최부동에 살아서요. 거기서 나가봤더니 그 집차 타고 가다가 네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은 걸 제가 그때 시체를 처음 본 겁니다. 어찌됐든 그 7월 초에서 내가 경기중학교 학생을 소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학교가 연화해서 화동교사로 갔는데 강당에 다 몰아놓고 김일성 대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의용군으로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밖에 보니까 추록들이 많이
서 있어요, 빈추럭들이. 그래서 저하고 김성 친구 하나하고서 둘이서 야 이러다간 우리 잡혀가겠다 해가지고 그 화동 등 교사의 뒷산을 넘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서는 다 구입할 수복대까지 집에서 나가질 않았죠. 그래서 대청마루 밑에 숨거나 이제 누상동 외가댁에 그때의 키가 지금의 키입니다. 그 우리가 호박 죽만 먹고 뭐 근대 먹고 하여간 그때 고생한 거는 말할 수 없죠. 뭐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시던 분 다 그랬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로는 이제 인천 상륙시 때 우리 최부동집에 사랑채가 장거리 포탄에 맞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야간에 문 밖에서 항상 지켜야 돼요. 어느 집이든지 한 사람씩. 그래가지고 지키다가 지 3살 먹은 동생이 우는 바람에 들어가신 사이에 그만 이 사랑채가 맞아서 어머님은 살으셨지. 그때 지 동생이 그래서 효자라고 저희들이 아주 기억에 저보다 12살 아래예요. 지 동생이 그때 3살 때니까. 그러고 제 숙부 저보다 5살 위엔 숙부가 의용군으로 끌려가 가지고 결국 진천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일사후퇴 때는 할아버지가 이제 사당을 두고 피란을 갈 수 없다고 하다가 1월 3일에야 안 되겠다 다 같이 떠나자. 그게 따오니까 그때 이제 한강 철교를 폭파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얼음 위로 한강을 도강해 가지고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니까 이미 중공군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피랑 간 사람 집에 작은 아랫방에 11식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11식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노인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다음에 저보다 나이 어린 고모가 셋이고 왜 그러냐면 제 할아버님이 제 아버지의 어머님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처녀장가를 들여서 그 며느리하고 같이 애를 낳으시는 바람에 그 여자 그 고모가 셋이 같이 갔고 그다음에 저는 그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절 낳고 딸만 넷을 낳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또 남자 둘을 낳았는데 그때는 막내는 안 낳았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남자는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3살 먹은 찐 동생도 있고 다 여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랫방에 11식구가 들어가서 다 누울 수가 없으니까 다 기대에 앉아가지고 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밤중에 그 갑자기 프레시라이트이 비치면서 중공군이 저를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지갑에서 시민증이나 학생증 같이 사진 있는 걸 다 뽑아버리고서는 뭐라 그러는데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 할아버지는 한자를 뭘 자꾸 쓰시는데 그 사람 보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들은 다 울고 나 잡혀간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그러니까 군인 하나가 오더니 저한테 야 너 경기중학교 다녔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중학교 다녔는데 중앙청 앞에서 네가 가는 걸 봤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 사람이 널 나오라고 그런 건 길을 안내하라고 그런 건데 네가 피라민이라 여기 길을 모를 테니까 자기가 잘 얘기해 그래서 그 서울중학교 저보다 이제 선배죠 나이가 그분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중공군 따라갔으면 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참 그분의 이름과 저거를 알아놓지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됩니다. 제가 평양에 갈 기회가 그렇게 있을 줄 알았으면 그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놓을 걸 그랬다. 그리고 이제 1개월간 중공군 치하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 포일리가 아주 작은 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민군은 보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중공군은 이제 인해서 전술이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공군들이 어린 나이에 논에서 일하다가 끌려왔대요. 물론 우리는 중국말을 모르는데 그 큰 방을 안방을 차지한
그 피난민 그분들이 중국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중국 사람 오고 중국군인 오고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 들려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만 뜨면은 아주 무서워서 얼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연기 나는 거 다 덮고, 그때 누가 담배를 길에서 피우면은 그 사람은 금방 잡혀갑니다. 그 담배로 비행기에다가 신호를 준다. 이제 그래가지고 담배도 못 피게 했고, 그다음에 낮에는 집안에 숨어 있고 밤에는 이제 외투를 뒤집어서 눈같이 흰색으로 갈아입고 진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민이 땅 밑에 숨겨놓은 곡식을 용케 찾아내요. 와서 발로 쿵쿵 눌러보고서 파, 거기 팔아 하면 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 소달구지에다가 그걸 싣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끌고서는 서울까지 갔다가 사람만 돌아오죠. 그리고 그 주인은 뭐 그때 굶는 게 보통이었고 어떤 때는 사흘을 굶고 지냈는데, 첫날은 굉장히 배가 고프고 둘째 날은 뭐그 견딜만 하고 셋째 날 되니까 배고픈 것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수제비에다가 멸치를 넣어 끓여 먹는데, 부엌에는 어머니나 진우이 동생이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자기네들이 꼭 하고, 어 그리고 저희가 굶고 있으니까 수제비를 줘서 참 고맙게 먹고 살았죠. 그다음에 이제 국군이 포일리를 탈환할 때, 이것이 우리 아주 애석한 일이에요. 그 지가 묵고 있던 집에서 그게 좀 언덕 위라 그 시내하고는 좀 떨어졌는데, 그 시내에서는 많은 사람이 희생됐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면 태극기 가지고 나와서 만세 불러가지고, 밤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죽이고, 밤에는 또 인민군이 들어오면 인공기 가지고 나와서 만세 부르는 사람들을 낮에 이제 국군이 와서, 그러니까 정말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걸 갖다가 좀 승리가 급한지 그렇게 만세 부르고서는 세상 떠는 사람이 많았대요. 지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군이 완전히 그 저기를 탈환한 다음에 포위를 탈환한 다음에 아무래도 남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주인은 남쪽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래서 수원까지 갔는데 북문을 지나자 우리 집, 옛날엔 저희가 그 지주라 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친모로 계시던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보더니 아유 야 씨가 웬일이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그 수원서 지내다가, 아무래도 저는 학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1951년 9월에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혼자 부산으로 가서 이제 경기고등학교에 복귀하고 그 고학을 했는데, 그때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게 가장 그래도 돈도 벌 수 있고 해서 그 부산진에 있는 55 보급부대, 거기에 이제 통역으로,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됐죠. 그때는 1학년이 영어는 뭐 그래도 노무자하고 미군 사이에서 그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52년 5월에 이 미군 하사관이, 그때 노무자는 45세 이상 된 분이거든요. 지금도 미안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늙은 분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89세인데도 안 늙은 것 같아요. 그 하사관이 노무자를 너무 학대하는 것을 보고선 제가 대들었어요. 너는 아버지도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노무자가 되래요. 이제부터 자기가 명령하니까 나보고 너무 그 저 쌀가마 같은 걸 너 날르라 그래서 제가 난 그거 못한다 하고 막 싸우고서는 그 미군 부대를 사직했어요. 그때
그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부대 자성대에 올라가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보급부대니만큼 이 물건을 훔쳐갈까 봐 나갈 때 한국 노무자들은 그 팬티까지 다 벗어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물론 뭐 남자 여자 갈라서 나가지만 그다음에 우리 같은 통역은 팬티까지는 안 해도 적은데 미군들은 몸만 만져봐요. 뭘. 그런데 그 아까 말한 미군 하사관은 그 러닝샷스나 그런 거를 자기 몸에다 감아요. 200벌이 감긴다고요. 그거라고 군복을 입으니까 좀 살만 쪘지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큰 GMC 트럭에다가 그 홍조림 같은 거를 기름 넣는 데다가 넣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훔쳐가고서는 특허면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그걸 보고선 아 참 약소민족의 서름이 그래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부산의 그 저기 가게사 텐트 여기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자성대가 무슨 부산시장이 기념 그걸로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53년 2월에 부산에서 아무래도 고학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 가정의 가정교사로 취직을 했고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53년 이제 우리도 그 사람들이 서울로 복귀해서 저도 그 가정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53년 9월에 지가 가르치던 학생의 이종 사촌 오빠가 저 경기중학교를 가겠다고 저보고 그 걔를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가르치던 아이는 국민학교 3학년 아이였거든요. 도남감리교회 장롱집 때 그 아들인 제동국민학교 6학년 학생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어려서 배화 유치원 다닌 후에는 다시 기독교로 간 것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도남감리교회 윤태영 감리사에서 세례받고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그 거의 65세가 넘을 때까지 성가대로 봉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의 성격이 많이 변화됐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제가 승리가 급했는데 이것이 누그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직이 사고를 갖다가 갖게 되니까 그 돈이 아깝지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저의 3년 저도 공학을 하면서 3년 후배 이종민이라는 학생이 등록금을 못 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납하고 해서 좀 그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4년에 서울공대 화공과 그때 이제 화공과로 간 이유는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경기고등학교에서 그 고학을 하면서도 1등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라 뭐 또 제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과를 가라 했는데 아무래도 유교 후에 한국의 경제가 화공 쪽 예를 들어서 비료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유 공장 이런 데가 부흥해야 한국이 저거 하겠다 해서 전 화공과에 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공대 다닐 때 김용준 선생님한테서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영어고 한국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독일어서를 가지고 오자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했고 그 나중에 제가 독일 가서 1년 있는데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창반은 더 자주 모였는데 합창반 간 이유는 거기에 여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김영준 교수님을 통해서 함석근 선생님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함 선생님이 저의 뭐 함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사실 제가 뵙기에는 정말 이분같이 양심적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서울공대를 나온다면은 어 58년 10월에 입대를 했어요.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그때는 1년만 사병으로 복무하면은 유학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년 58년 10월에 입대해가지고 59년 12월에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제 출발해서 미국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프로펠러 이제 홍안산업 회장 댁에서 내가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돈을 내줘서 그때 막 제트기가 나올 때 그래서 제트기 탈래냐 프로펠러 탈래냐 그래서 제가 아유 프로펠러 타겠습니다. 그때 제트기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고선 총 32시간을 비행해서 그런데 동경에서 하루 짜고 호놀룰루에서 3박 한 거는 저희 외삼촌이 미국에 있었는데 본토에 오면은 하와이 갈 기회가 적으니까 오는 김에 호놀룰루에서 한 3박 하고 오라. 그래서 이제 호텔에 들었는데 저희 도남교회에서 같이 성가대하던 여자분이 호놀룰루에 있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성가대원의 할아버지가 나보고 좀 안부를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그 시아버지가 처음에 누구냐요? 그래서 이명래 그 되게 며느리의 할아버지가 저거 해서 전화한다. 그러니까 어, 한국은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성가대 했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왜 호텔에 들어갔냐?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분 댁에 가서 사흘을 잘 지냈는데 그분이 흥사당 단우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 저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1960년 2월에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9월부터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이건 이렇게 된 학원가에서 컴퓨터로 돈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 컴퓨터를 90년에 그러니까 60년 9월부터 배웠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가서 그 강의하는 것도 어,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화공이랬으면 뭐 그렇게 저쪽에서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6.25 전쟁이 나의 생애를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25 전쟁 관련 북한의 전시 및 전람관인데요.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반미 사상 교육은 뭐 여러 번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게 우리는 실제로 가서 봤어요. 원산에 A일본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 군인을 어 돌로 던져서 때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함주군에 있는 조그만 유치원에 가니까 이렇게 미국 놈을 죽이자 하는 이렇게 배웠는데 가르쳤는데 이게 실효가 없어요 별로. 왜 실효가 없냐 보면 얘네들 보세요. 우리가 저 쇼핑 나가면 평양과기대 교수들하고 같이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이제 걔네들 주고 그다음에 여기 그 걔네들이 롤러 스케이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보통강 옆에 공지에 가서 이 앤드류 교수가 그냥 같이 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치원에 찾아가면은 같이 율동할 때 미국인 교수들하고 같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흥남의 질소비료 공장 같은 데 가면 델 컴퓨터를 쓰더라고요. 이건 미국제 아니에요? 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마 미국은 싫어하고 욕하지만은 결국은 아 저게 미국 없이는 힘들겠구나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그 금강산 호텔의 노래방에서 이 안내원입니다. 이 안내원이 영어를 무척 잘해요. 그게 어떻게 잘하냐니까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저기 외국에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너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 너희 배운 시기로 하면은 원수로 생각 안 하냐니까 절대로 시빌리아는 안 그런대요. 그래서 너만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 저 친구들도 다 미국의 시빌리안들은
괜찮대요. 미국의 정부 사람들은 나쁘지만. 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북측에서 방문한 그 전시관으로는 이제 DMZ가 제일 많이 간대죠. 뭐였냐면 평양과기대에 오는 외국인들은 다 여기는 가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면 이렇게 자주 평화 통일 이게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자주 평화 통일. 그런데 이것 자체는 이 탱크 탱크를 갖다 그러니까 탱크가 올라오려면 적군의 탱크가 올라오려면 이게 무너져 가지고 탱크를 못 가게 하는 그 방패제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람들도 돈 버는 데는 눈이 시뻘겋가지고 판문점. 근데 그게 북한 사람들보다도 중국 사람들이에요. 주로 중국 사람들이 이 안에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 그 북한을 이용해서 돈 번다고 별로 좋아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이것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인유한 이분이 평양과기대에 왔을 때 한번 같이 가서 이 사람은 남중인데 아주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설명 같은 것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위 정전협정 조인제 그때 정전 종전이 아니고 정전이 된 것이 지금 이렇게 70년 넘게 저게 된 거고 한국이 양 양쪽이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어 조인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 한쪽은 북한, 한쪽은 남쪽. 그 이제 우리 교수들 구경하고 거기 그때 사용했던 유엔기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이지만은 남쪽은 한국이 아니라 유엔이죠. 유엔이 저 조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그 요거는 이제 영문으로 된 정전협정서고 요거는 우리말로 된 건데 사실 조선글이죠. 조선글로 된 정전 이게 오리지널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그 정전협정을 비준호는 김일성 원수고 그다음에 이런데 많은 그 6.25 전쟁에 대한 그 설명 같은 것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북쪽의 통일각에서 본 남쪽의 평화의 집. 이 뭐 저는 남쪽에서도 가보고 북쪽에서도 가봤지만은 이렇게 북쪽에서 가면 이런 회의장 이게 이제 회의장인데요. 남북 여기가 이제 38선입니다. 요 선 있는 데가. 그래가지고 한쪽은 남쪽에 앉고 여기 보면은 유엔 참정국의 그 기가 다 그려 있고 근데 남쪽에서 여기를 들어오면 헌병들이 절대로 못 앉게 해요. 그냥 헌병 옆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북한이 더 그 뭐라 그럴까 그 관광객들한테 유어, 유연하다 그렇게 보죠. 그다음에 이제 평양시내 그 조성 그 사람들은 정전 기념이라고 안 하고 조선해방전쟁 승리라고 그러죠. 그 7월 27일이 승리의 날이죠. 그래가지고 그 승리 기념 탑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 종합 안내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본관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 보면 노획한 무기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해요. 본관 안에서는. 그런데 단지 평양과기대 교수 중에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구글 각을 구글에서 카메라 달린 안경을 쓰고 와가지고 안에서 좀 찍긴 찍었는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어찌됐든 여기 밖에 있는 거는 뭐 사진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가서 찍으면
이것은 이제 미제 침략군의 뭐 37mm 포다. 그다음에 이거는 남조선 괴뢰군의 포다. 이런 노획된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미제 침략군 전투기 자기네들이 노획한 거고 이제 폭탄이고 이건 그 미군 헬리콥터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투항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간 교수들 그냥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그 옛날에는 이 푸에블로가 대동강에 있던 걸 보통강으로 옮겨와서 이 그 승전 기념관을 옆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갔는데 여기 가면은 전 그 푸에블로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고 어떻게 잡혔다. 그래서 그 사진들이 이렇게 다 있다고요. 이거는 그 함장이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쓰는 거고 이건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저기 어 일종의 사과문을 쓰는 거죠. 사과문을 갖다가 호수 이제 사인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북한의 영웅 그때 그 푸에블로를 갖다 잡은 영웅입니다. 여기 이제 푸에블로라고 여기 써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황해남도 9월산의 신천점랑관인데 이게 저희는 보통 봄학기는 3월에 가서 6월에 나오고 가을 학기는 9월에 가서 12월에 나오는데 이 2015년 7월에 전성전을 맞아가지고 26일에 다시 개관했을 때 이제 평양과기대 교수들이 갔대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누가 있냐면 영어 코스만 있대요. 그래서 주로 여자 교수들인데 이제 평양과기대 교직원이 그때 방문을 했대요. 여자들이. 그런데 이 전시된 그림이 너무 끔찍해서 다 중간에 나오고 말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내부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돼서 저는 이제 그 구글에 나온 그림 중 일부를 여기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그 신천박물관 전경이고 여기 이제 5,600명의 애국자 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400명 어머니 묘, 102명 어린이 묘. 이게 이거 다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골랐는데 여기 보면은 미제는 어, 신천 강점 52일간에 35,383명을 학살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군 인구의 4분의 1이 되고 남자가 얼만큼 여자가 얼만큼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 그림이니까 뭐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시민들의 그 신천 시민들의 그 얘기를 듣고 오면 이렇게 3만 5천 명이 죽은 건 사실이래요. 그 누가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하는 거는 뭐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희생을 당한 거죠. 그 이런 거야말로 뭐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어느 분이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좀 귀한 걸 구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미국 저기에서 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밝혀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어요. 그 진화평에서 그런 걸 좀 밝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평양과기대 학생들은 우리는 국제화 시킨다는 건 이제 왜 국제화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뭐 그 개방 근데 그 사람들은 개방이라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국제화라는 말은 괜찮아요. 그 그래가지고 포스트가 이게 이제 평양 유니버시티 오브 사이언스 테크노인데 북한의 유일한 기독교 기반 사립 국제대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사실 이건 지가 만든 비전인데 제일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사상을 초월한 국제대학, 글로벌 유니버시티 비욘드 이미지네이션 이거를 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골은 뭐냐면 유능한 지도자급 과학기술을 인재해서
북한의 경제를 갖다가 발전시킴으로써 왜 그러면 남북의 경제라든지 남북의 격차가 너무 크면은 이 독일이 그 동서독이 자기네 통일 전에 그렇게 저거를 했었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죠. 그 지가 독일에 1년 있을 때 이제 그때는 통일되기 전이기 때문에 동서독이 어떻게 저걸 하나 지가 봤고 어찌됐든 북한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국제학술대회나 해외 유학 등 이런 국제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그래가지고 매 2년에 한 번씩 국제학술대회를 엽니다. 그다음에 해외 유학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 스케일 이건 전공 과목이고 소프트 스케일 이건 인성 교육입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완성된 인간 육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랑, 정직, 감사, 겸손, 봉사 등 박애 정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많이 우리가 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도 국제화를 갖다가 어 좋아한다는 게 여기에 김정일의 어록이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왜 외국 걸 저거 하냐 하면 아이 김정일 어 장군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건 평양공에 정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본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 기숙사. 그래가지고, 이게 기숙사고, 이거는 편의동. 여기에 보면은 식당이니, 도서관이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숙사는 교수 숙소가 있고, 여기에 보이는 요것이 예배 장소입니다. 저희가 예배 장소. 그 다음에 이건 영구동. 영구동에서는 이제 국제 공동연구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미국이나 한국서는 사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사와요. 그래가지고 이 DSP를 뭐냐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호 처리하는 실험하는 건데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농생명학과에서 그 화학 실험하는. 그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찍어내 가지고 그걸 교재로 쓰고 그다음에 그 텍사스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에서 도서관을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도서관 개관식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도서는 주로 한국에서 들어갔는데 이것만 봐도 그만큼 평양광의대가 그게 남북 공동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한국책 같은 거를 아, 전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대학은 평양과기대뿐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평양과기대에서 인터넷을 못 쓰게 하면 김일경 중령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도 쓰겠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학생들을 그러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여기에 안내원 둘이 있습니다. 안내원이 뭐냐면 소위 뭐 하다가 그거는 뭐 어느 컴퓨터실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저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풀어주는 그 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감시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감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컴퓨터 하시는 분은 다 알지만 컴퓨터는 자기가 어디에 들어갔다 하는 게 다 로그인 돼가지고 나중에 그 로그가 나오거든요. 어디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상한 데 들어갔다 하면은 금방 그 시간에 이건 누가 썼느냐 해서 알아내는 거죠. 이, 이 학생들이 박사 과정 학생들, 석사 과정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식에서 나오는.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그러니까
10월 2010년 10월에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 전 9월까지 그 학생 수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주로 평양 출신만 오다가 이제 전국에서 입학을 하고 졸업생도 상당히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 박사 학생들은 지금 평양과기대 내에서도 박사과정 학생이 7명이 있는데 그 받은 사람은 다 외국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둘, 스웨덴에서 둘, 중국에서 둘. 그래가지고 6명이 외국에서 받았고 교직원도 이만큼 20명에서 늘었고 주로 교포교수였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국적 교수는 오이사 조치로 방북이 불어가 돼가지고 이 제일 아쉬운 거는 방북 금지된 미국 시민 60명이 요새 못 가고 저걸로 스카이프로 그러니까 원격 강의는 하고 있어요. 이건 전 처음에는 남학생만 뽑았어요. 그런데 또 말들이 많아가지고 2015년부터 이거 2010년에 들어온 애들이고 15년부터 여학생을 뽑았는데 왜 여학생을 안 뽑았냐면 북한에서는 같은 기숙사에 남자 여학생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기숙사 동을 다시 만들면은 그때 여자를 뽑겠다 했는데 하도 국제적인 말이 많아가지고 이 여학생들은 교직원, 북한 측 교직원 아파트에 같이 삽니다. 그런데 흡사 학생의 우수성은 대부분이 북한의 영재학교, 제1고등중학교를 나오면서 군복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들어가면 10년이고 여자는 6년인데 그게 면제됐고 기초과학, 특히 수학에 우수하고 남한보다 1배반 내지 2배를 더 많이 가르치고요. 열악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창의력을 그 창의력이 오히려 남쪽의 대학생들보다 더 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어, 거의 하드웨어가 나쁘니까 소프트웨어로 저거 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1인 1기 그래서 그 평양과학에 대해서 예술제를 하면은 얘네들이 과학 공부하는 애들인지 예술 공부하는 애들이 모를 정도로 잘해요. 그다음에 입학 후 학부생은 1년간, 대학원생은 6개월간 영어권 국가 교수로부터 영어만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최고에서 해서 영국에서 한때 옥스퍼드 대학에 가는 두 사람의 그 유학생 장학생을 뽑을 때 김일성 대학교 교수 들어오고 우리 학교 학생 들어오고 그 신청해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 둘이 뽑혔어요. 이건 순전히 영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의 학습 태도와 배우려는 열성은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지가 카이스트 포항공대 다 가르쳐봤지만 걔네들의 아마 두갑절은 될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재교육은 그 시범 사업을 김정일 장군이 이제 한 건데 1984년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빨리 했죠. 거기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평양제일 고등중학교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 천명 수용 능력의 80%를 과학기술 계통으로 진학시키고 대학 교수들이 가르치기 힘들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외국어 교육 및 컴퓨터 교육을 강조해서 그리고 1인 1기는 이 저 소년궁전,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이라든지 평양학생 소년궁전 이런 데 가서 지가 2000년에 갔을 때 이 컴퓨터 소조 얘네들하고 같이 얘네들이 어린 것 같지만 중학생이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 4년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과외 활동은 이제 스피치 콘테스트, 지금 영어고 중국어,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1년에 2번씩 체육의 날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 우리 학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모든 저 대학이 점심시간 먹고는 30분 동안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점심을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걸 얘네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 스피치 콘테스트를 했는데 이한 학생이 What's the problem of our university? 그렇게 제목이 나와서 저는 아 이거 뭐 수영장을 원하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학생이 없는 게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발표한 후에 이건 2013년에 발표했거든요. 얘가 1등 했어요 그때. 요거는 좀 운동회 뭐 여러 가지 이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예술제. 그래서 예술제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예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영어 실력은 이게 얘네들은 토플을 안 봐요. 왜 그러냐면 토플은 저 북경 중국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영국 대사관에서 하는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 System 이걸 보는데 이게 한 번은 이 많은 학생들이 전부 패스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6.5 이상이 패스거든요. 8점 만점에. 그래가지고 평양과기대들이 이만큼 그 얘네들이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요거는 지하의 컴퓨터 그래픽스 확보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프로젝트로 이 모란봉 악단의 이 애니메이션 이런 걸 가르쳐야 이 나중에 취직이 쉽고 그다음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순대로의 실질적인 거 이런 걸 가르치죠. 여기 보면은 이건 대학원 애들의 가상현실 코스에서 그 학생들 프로젝트를 하는 거북선 이거는 자기 대학원 그 기숙사의 저기 그 내비게이션 요거는 그 컴퓨터를 써서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나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요거는 좀 2015년에 요 학생들이 뭐를 했냐면 인터랙티브 댄싱 해가지고 힙합 댄서를 애니메이션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66 루트가 이게 워싱턴에 있는 66가 그 이런 건 다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으로는 이 힙합 댄서에 대한 저는 힙합 댄서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서 거기 보고서에 뭐라 쓰냐면 이러한 뭐 저한테 고맙다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by learning such things and practicing we could turn them into the capital 돈 벌겠다는 거예요 for future struggle 그래가지고 we'll make a constant effort to live up to his high expectation. 그러니까 교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말이 교수들한테는 가장 기쁜 말이죠. 교수 뭐니 뭐니 해도 암만 고생을 해도 이런 말 들으면은 그 고생이 다 고생 같지가 않아요. 이건 전 일기 세 명의 석사학위 받은. 그래서 얘는 김일성대학교 맨 오른쪽에 있는 김일성대학 교원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아 얘는 지가 그 7년 동안 공동연구원 PIC 평양정보센터로 취직이 돼서 갔고, 얘는 박사 하려고 남았는데 지가 가야 박사를 갖다가 졸업 마치는데 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연구소에서 그 대외 사업 거기 실장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익인데 얘는 안구에 대한 걸 연구했고 그래가지고 의료 쪽 연구소로 가고 얘는 저기 그 북한의 교육성 관련 연구소로 갔고 얘네 둘은 어디로 갔는지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건 이제 교수들이고 이게 그 방북 미국 시민의 방북 가기 전에 그 각 나라에서 온 방북 금지 전 얘기죠. 그다음에 교수들의 사역은 뭐 그 주로 기독교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과학 외교를 통해서 북한과 서방 세계의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이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다음에 이제 호스트의 국제화를 통해서 북한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 이거 가장
그 어려웠던 시기가 그 1900, 2013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뭐 이거 안 일어났고 어찌됐든 이 중국 TV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보면은 어 그 금방 조선반도에 전 국세가 승원 전쟁 일촉즉발 이런 식으로 전쟁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스웨덴 대사를 제가 찾아가 가지고 어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평양과학에 되어 있는 미국 시민들은 다 스웨덴 대사관이로면 자기네 대사관 직원들하고 같이 피난시켜 주겠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양의 광복지구 상업중심 여기가 중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데인데 거기에 보면은 당의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으로서 철저히 관철하자. 거기에는 경제 건설이 먼저고 핵무력 건설이 나중인데 한국 신문이나 미국 신문에는 대개 그걸 어, 반대로 얘기해줘. 핵무력이 먼저고 경제 건설이라고 한다고. 요건 좀 우리 예배 모습이고 요건 저기 그 성경 공부 새벽 성경 공부고 이 봉수교회 이 봉수교회 성가대 이 봉수교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요. 여기 외국 사람들 외국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옵니다. 이건 칠골교회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죠. 예. 이분이 노래를 내거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잘 불러요. 이건 한때 저희가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고동원 교수가 목사였거든요. 이분 보고 축도를 하라 그래서 나와서 축도하는 겁니다. 이건 전 콜린 교수가 어, 평양과학에 대해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통역하는 거고 이건 전 학생들한테 힘들 때 나에게 기다리는 이 노래 영어 시간에 가르치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요.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헬렌 키비라는 영어 선생이 그 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선생 그 학생들을 그리고 학생들이 저기 외국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를 갖다가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건 헬렌 TV의 저 이력서고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 가보시면 지금도 나와요. 영어 본이 있고 한국말 본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something like a parents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교수들이 그 부모가 자기네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 준다. 그다음에 그 chatting during a meal time is very great.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게 참 좋았다.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외에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한 달 영어를 배우면서도 그렇게 참 정이 들고 나중에 졸업식 때는 우는 애들이 많아요. 이건 국제학술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해서 2019년까지 이제 했는데 2017년에는 못했어요. 그 모험비어 죽어서 미국 시민 못 오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이 대학원생 외국 파견이라 처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 여기에 이제 대학 보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케임브리지 대학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유학을 못 가는 학생들은 1년에 2주씩 1주간 내지 2주 저기 그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요. 근데 주로 중국을 데려가죠.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국제학술대회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 왔을 때 기조연설한 분이 피터 아그레라고 노벨상 수상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비드 알턴은 영국의 상원의원인데 그 둘이 와가지고 기조연설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학생들 놓고 강연하는 거죠. 요거는 2차 아, 국제학술대회 때 이분은 스템셀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이고, 이분 그 줄기세포 이분은 데이비드 힐머스라고 해병대에 있을 때 네 번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기 의사로 간다는 그게 아니라 거기 네 번 갔다 오고 42살에 해병대에서 제대하면서 그때부터 의과대학을 돼서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북한의 혈액 혈액 퇴치 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학생은 제1차 학술대회 때 누군지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얘가 나가가지고 1차 학술대회는 거의 기성 학자들이 얘기했지만은 2차부터는 그 우리가 학생들도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2차 때 나와서 자기 논문 발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3차 때는 어 남북 관계가 좋아서 보건 전 총리랑 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이랑 또 강원대학교 학장이랑 그 7명의 한국 분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유학을 저 처음에 2012년에 갔던 애들인데 요 세 명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찾아갔어요, 웨스트민스터. 근데 얘네들 떠날 때 하고 영국에 도착했을 때 모습 보세요. 벌써 다르죠? 그 다음에 지도교수하고 학부장 만나고 기숙사에 가서 얘네들 만났는데 얘네들이 글쎄 1년 만에 우등으로 그 저기 디스팅션 우등으로 석사학위들을 받고 왔어요. 그러고 그러나 요거는 전 이기가 간 애들인데 자기네들이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졸업장을 그쪽에서 못 받고 오니까 영국 대사가 우리 졸업식에 와서 얘네들한테 직접 영국 대사가 졸업장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케임브리지 대학에 간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웁살라 대학에 갔고요. 스웨덴에.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의 과학기술대학에 간 애들은 그 인터뷰를 이렇게 스카이프로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갔어요. 얘는 지가 좀 도와준 아이인데 그 웨스트민스터에 첫 번째 갔던 학생인데 그 우리 학교에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계통 왔을 때 대표로 어, 자기 논문을 발표하는 거고, 요거는 옥스포드 대학에 그 둘이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2020년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저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푸스트 학생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취업. 이 학생이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에서 졸업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안 돌아와서 우리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작년 9월에 미국의 소리방송국에서 얘네들이 한 달에 3,400, 그 학생이 3,400달러를 받고 취직하고 있다, 스웨덴에.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정부에서 그 생션 위반이다 하는데 스위스에서는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내는 거죠. 그다음에 요건 뭐 그 저 미국의 소리방송국에서 이 학생들이 평양과기대 학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건 저기 중국의 대련대학이라든지 그다음 소프트웨어 저기 그 전시회라든지 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 그다음에 상해까지 우리가 데려갔다고요. 그다음에 이건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아이노바 회사하고 저희가 그 공동 연구를 해서 이 브라질 대사가 여기 와, 이 브라질 대사인데 우리 학교에 와서 그 축사도 오고, 얘네들이 이제 여기 상파울로 대학에 가서
그 컴퓨터 혼애들인데 거기 가서는 MBA 경영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현재는 그 코비드 때문에 못 갈 때에는 우리가 이 스카이프로 학생들 논문 심사를 하고 이건 그 교수들 줌으로 교수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지 아까 말씀드린 박사과정 학생 현진여기를 저하고 이제 스카이프로 여기 제가 있고 스카이프로 필요한 거를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돌아주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 공과대학 교수들은 매달 이렇게 줌으로 아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과기대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로는 이제 해방 후에 분단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고 남북의 소통이 두절되었고 1985년 8월부터 1년간 지가 서독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동서독과 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을 봤기 때문에 1990년에 포스트에 포항공대에 부임하면서 남북 IT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수행했고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이후에 포항공대하고 TIC 평양정보센터 평양 인포메틱스 센터라고 합니다. 공동 연구를 7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2009년 부스트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 북한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미국 시민의 방북 금지령이 해제되고 한반도의 평화 공정과 번영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